반갑습니다. 박선혜 선생님이에요. 자, 이제 중동고에 대한 시험 유형을 어머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중동고는 뭐 워낙에 유명한 학교고 입시율도 워낙 뛰어나고 제가 한 10몇 년 가르친 것 같거든요. 우리 학원 온 지가 지금 20년 됐어요. 20년 되면서 20년 처음에 중동고 학생을 가르쳤는데 그때 성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어머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걔가 90점을 받았어요. 9등급제에서 90점을 받았더니 5등급이 있더라고요.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98점이에요. 꾸준히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은 시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어머님? 자, 그래서 출제는 교과서 총 2과였고 부교재는 그동안은 테드였어요. 테드였는데 테드가 너무 어려워서 이건 부교재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리딩 엑스퍼트 2로 했어요. 리딩 엑스퍼트 2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한 해 만에 바로 책이 바뀌었어요. 리딩 엑스퍼트 4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는 여전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 학교 프린트 모의고사가 2024년 고1 10월로 15문항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총 이렇게 되어 있었고 선택형이 24문항이었으며 서술형이 10문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시험 범위는 어떻냐? 뭐 능률민 이번부터 교과서가 바뀐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교과서 능률민이고 부교재, 학교 프린트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다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쁘게 그냥 어머님들한테 예뻐 보이라고 한 거고 시간 나실 때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또 약간 목통이네요. 네,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중동고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2025년 시험에서는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이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2024년 고1 10월이었으며 객관식이 11문항, 서답형이 3문항이었습니다. 부교재가 객관식 8문항, 서답형 5문항, 교과서가 객관식 4문항, 서답형 1문항.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준비를 했다 손 치더라도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어떻게 까다로운지 곧 어머님들하고 설명을 할 것이고 외부 지문이 나왔어요. 외부 지문은 도대체 준비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작년에는 외부 지문에 나오는 단어를 학교 선생님이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나눠줬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막 서칭해요. 막 요즘에는 AI도 있고 그다음 구글도 있고 하면은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외부 지문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예측했거든요. 저만 예측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중동고를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은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 주제 이렇게 나올 거야. 다 예측을 해서 선생님 저 한 문제 정도는 쉽게 풀 수가 있었어요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외부 지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이따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이 나온다는 거, 요약문 쓰기가 본문 안에 있는 단어의 변형이나 동의어를 맞추는 고난도 문제가 1년에 2회가 나온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약문이 제일 어려워요. 그걸 이제 깍두기 문제라 그러는데 이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에는 서술형 10문항에서 요약문이 몇 개가 나왔을까요? 서술형으로 4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약문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난이도가 올라간 거죠. 그죠? 그러면 자 봅시다. 그 다음으로 자 그래서 아까 했던 말이었고 자 이제 하나씩 보기로 하면은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건 무엇을 뜻할 것 같습니까, 어머니? 본문하고 달라졌어요. 원문과 달라진 문장을 원문에서 여기가 원문이고 학교 시험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원문에서 상당히 바뀌었죠. 그리고 제가 어머님들한테 지금 이그샘플로 설명하고 있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하는 넣지 않았어요. 중상인 문제들만 골라서 그것도 대표적인 문제 유형들만 골라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문이 바뀐다는 거. 지문이 바뀐다는 게 사실은 세부 상황이라 하더라도 난이도가 어렵지 않을까 아이들에게는. 특히나 이제 영어의 기본이 돼 있지 않다. 이러면은 신규 추가라는 지문도 있죠. 문장을 집어넣어요. 선생님이. 집어넣어서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있는데 선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장이 바뀌었다. 지문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공부를 했다 손 치더라도 기본이 없으면 힘들다. 조금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문장이었다. 그 다음 어법이었다. 어법은 난이도가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였는데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원래 지문이 대화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학교의 특징은 매년 시험마다 매 시험마다
지문이 있는 거를 대화문으로 바꿔놓습니다. 대화문으로 바꿔서 보통은 순서를 묻는다든가 또는 내용 일치 불일치를 물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물었을까요? 어법을 물었어요. 대화문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문이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법을 묻는다는 거는 학생들에게는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까지만 보더라도 중동고의 시험은 어떻게 쳐야 된다? 기본기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공부를 실컷 시켰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변형을 시켰을 때는 기본기가 없으면 접근하기가 까다롭지 않을까. 근데 제가 여기에 노랗게 색칠을 칠해져 있는 단어들 있죠. 그죠? 그 형광펜으로. 그럼 이 단어들은 무엇을 뜻할까요? 중요한 단어, 어려운 단어, no. 그게 아니라요. 이 단어들은 항상 중동고의 특징이, 요 최근 특징이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프린트를 줘요. 프린트를 주고 단어가 막 적혀 있어요. 그걸 외우라 그래요. 근데 보통 그 외우는 단어를 가지고 지문을 만들어서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선생님 각 학원의 강사들이 그 단어를 베이스로 해서 막 찾아가지고 외부 지문을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 AI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대부분 시간만 들이면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이 그 단어를 갖다 줘서 제가 막 찾았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왜 안 나오지? 그래서 대략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지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읽으면서 불안하다. 근데 그 단어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모든 지문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AI를 쓰는 학원의 선생님들 머리 위에서 이제는 지문 안에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지문에 나오는 단어는 우리 교과서라든가 단어를 정리한 단어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대화문으로 바꾸고 이번에는 어법을 물었다. 그래서 난이도는 올라갔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서술형 영작에서 이게 이제 난이도 상이었으면 킬러 문항이었어요. 왜 킬러 문항이었냐면 여기는 보면 제가 전혀 빨간색이라든가 노란색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원문과 똑같아요. 원문과 똑같아서 외울 수 있느냐?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는데 왜 난이도가 상이었냐면 저도 이거 중요한 지문이다. 여기서 요거 외워라 하고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 딱 칠 때쯤 되면 벌써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다다다다다다 까먹어서 이 단어를 보면서 집어넣는 것도 힘든데 여기에 추가가 됐어요. 여기가 원문이에요. 원문은 하나, 둘, 세 줄이죠. 그러나 답지는 지금 더 길어졌죠. 여기서 의사소통에 의해 형성되는 글로벌 미래에서의 가장 효과적으로까지가 국어가 추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왜냐하면 1번이 쉬웠어요. 1번 문제가. 2번이 서답형이었거든요. 서답형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지문이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애들이 보통 시험을 치면서 멘붕이 올까 말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 서술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문 국어가 합쳐지면서 영작을 하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고 얘는 아주 영어를 잘해야지만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킬러 문제다. 그리고 이제 점수 배점은 몇 점일 것 같아요? 6점이었어요. 6점이었는데 다행히 부분 점수를 줬습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으면 부분 점수를 줘요. 근데 어머님 시험 문제가 쉽잖아요. 6점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6점이 다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동고 지금은 서울대에 갔는데 그때 이제 중학교 내내 저랑 가르쳤던 아이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도 공부에 신이었어요. 영어는 계속 100점 맞았어요. 저는 얘가 중동고 가서 전교 1등은 따놓은 아이다. 시험을 쳤어요. 저 만점이에요. 너무 다행이다. 또 당연히 믿었어요. 나중에 흑빛이 돼서 왔는데 6점짜리에 뭐 하나를 실수했는데 6점이 다 나간 거예요. 그럼 등급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3등급 문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9등급이었는데 뼈저리게 아팠어요. 전교 1등짜리를.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건 제 책임이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다 극복하고 서울대를 지금 가서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그처럼 서술형 문제들이 한 번씩 6점짜리가 나오고 난이도가 쉬우면 6점이 다 날아가게끔 까다롭게 하고 이번엔 난이도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좀 잘 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 또한
기본기가 갖춰져야 되는 문제다. 그다음 어법 문제, 어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장이 중간중간에 다 바뀌어 있죠. 바뀌어 있으면서 길게 나가면서 여기서 지금 수일치가 답이었거든요. 수일치가 답이었는데 지문이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다.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속 이런 말을 해서 공부를 시켰지만 바뀌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실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 가서 바짝 하는 것도 힘들지만 바짝 해서 되지가 않는다. 그쵸? 그 다음 어휘 난이도 중 원문과 크게 변형해 재구성한 문제. 와 이거 좀 심하죠. 다 빨간색이잖아요. 다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시험이 이 문제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운 문제입니다. 답이 너무나도 뻔하게 decreases, increases. 답은 increase, 원래 원문이 increases, 늘어나다인데 decreases, 줄어들다라는 단어로 뻔한 단어로 바꿨기 때문에 이거 다 다른 거 단어 몰라도 요것만 보고도 보통 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얘는 쉬운 문제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수능형 30번 문제고 원문 표현과 어휘가 저쩌고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닌 이유는 지금 지문을 묻는데 단어가 다 바뀌어 있어요. 단어가 다 바뀌어 있는데 쉬운 단어에 속합니다. 이건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기가 있으면 기본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학생으로서의 단어만 알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프린트. 그 다음 이 문제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뭘 것 같아요, 어머님들?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아이들에게 가장 난이도가 있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 사실 순서 삽입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는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저랑 한 번도 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왜 제가 안 가르쳤을까요? 외부 지문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외부 지문이면서 외부 지문이 보통은 굉장히 쉽게 나오거든요. 주제를 파악하라.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내용 흐름을 물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읽어보시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Second language와 First language의 차이점을 묻는 아주 평이한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5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그닥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까지도 난이도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 순서 삽입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오는 것은 그죠? merciful한 거죠.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대로 나와서 얘는 쉬웠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시그너처 문항. 시그너처가 무슨 뜻이에요? 중동고만 가지고 있는 이제 문항이에요. 중동고만 가지고 있는 문항이고 이 문항을 우리 중동 학생들을 뭐라 그러냐면 깍두기 문항이라 그래요. 깍두기처럼 생겼죠. 저는 네모칸 문항이라 그러는데 선생님 우리 깍두기 문항은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깍두기 문항이 많았어요. 저 깍두기 굉장히 싫어하는데 깍두기 문항이 많으면서 요약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항은 제 기억으로 6년 전에 우리 학생이 오더니 선생님 드디어 깍두기 문항은 우리 학교 시험에서 캐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학부모님이 교육청에다 찌른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징계가 나왔어요. 이런 문장 내지 말라고. 그러더니 한 1년 정도 안 나오더니 또 슬금슬금 나와서 이제 이번에는 판을 치고 냈어요. 작정을 하고 냈더라고요. 그래서 깍두기 문항인데 난이도가 상이다. 왜 상이냐면 보세요. 여기에 요약문을 써서 여기서 위에 있는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가지고 여기 이 깍두기 이 요약문을 써라였거든요. 써라 했는데 왜 얘가 어려웠냐? 여기까지가 지문이에요. 신규 추가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문이 더 길어진 거예요. 공부하지 않은 지문이 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기에 답은 어디서 답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랑 공부했던 위에서의 지문이었을까요? 밑에서의 지문이었을까요? 밑에서의 답이었어요. 답은 mindset이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답은 suffering이었어요. suffering. 근데 사실 이 지문은 뻔해요. 어느 강사든 가르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mindset이다. 이 지문을 읽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아픔이라는 것도 내 생각에 따라서 아플 수도 있고 덜 아플 수도 있다. 그래서 mindset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인셋이라는 단어가 없다 하더라도 얘는 마인셋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막 설명하면서 이 마인셋이야. 서프링이 줄어드는 거야. 네 생각에 따라 아픈 것도 달라지는 거야. 막 설명을 했어요. 나왔어요. 아, 내가 이거 다 맞춘다. 이거 우리 반은 다 맞춘다. 안 맞춘 애들이 더 많더라고요. 왜 못 맞췄니 했더니 선생님 그게 생각이 나요? 정신 하나도 없어. 여기서 찾으려면 자기들은 여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밑에도 있잖아 이랬더니 못 본 문장이에요.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추가가 된다는 거 까다로운 문제죠. 뻔하게. 그래서 이제 애들 어떻게 하냐면 자 이가 있는 몇 단어를 세알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세알려가지고 여기 하나는 맞췄어요. 자 열심히 세알려. 이 끝내주죠 막.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맞추면 된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은 이제 서답형. 얘는 이제 뭐냐면 학교 제작 문제예요. 학교 제작 문제인데 얘가 제가 잘라서 그런데요. 여기 지문이 있고 이 지문을 A, B, C, D, E, F, G로 나눠놓고 이 지문과 같은 내용이 옳지 않은 내용을 골라라라고 해서 이제 위에 있는 지문을 사실은 요약한 거죠. 요약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물은 문제인데 얘는 이제 학교 프린트에서 나온 단어들이 단 거죠. 그래서 그 프린트를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근데 남학생들 어떠냐면 그 프린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받으면 선생님한테 직접 갖고 와라. 꼭 갖고 와라. 거기서 다 나온다 그러거든요. 내일 해놓고는 시험 치기 일주일 전이면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럼 제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서 어떻게 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럼 좋다. 그러면 월요일 날 너 수업 몇 시에 끝나니? 5시에 끝난대요. 교문 앞에 선생님 갈 테니까 줘. 네 그러겠습니다. 저 주고 너 뭐 어떡할 거냐. 저기 뭐 무슨 하여튼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도서관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아주 좋은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공부할 거래요. 5시에 제가 서 있었어요. 안 오는 거예요. 남학생들 막 저보다 안녕하십니까 이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 우리 아들 기다려. 제가 감사라고는 말을 못하고 우리 아들 기다려. 아들이 몇 학년? 1학년이었더니 1학년 네 기다리십시오 하고 막 다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만 안 나오는 거예요. 약속하기로 해요. 제가 도서관 들어갔잖아요. 1층에 가서 제가 어디 건인지 몰라서 막 두리번거리니까 어떤 머리 까진 듯한 아주 나이 드신 남자분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고 막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사를 할까? 저도 같이 인사했더니 저 뒤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제 뒤에 오시는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제가 학부모인데 무슨 클레임 때문에 온지 알고 저를 보더니 사색 막 하얘지는 거예요. 내일 1층, 2층, 3층이 1학년이 공부하는 3층이래요. 1층부터 3학년부터 제가 다 훑었어요. 3학년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쫙 훑었더니 애들 막 공부하다가 저 다 쳐다봐요. 오늘 내 얘를 꼭 찾고 가면 안다. 3층 갔어요. 걔가 나를 봤어요. 누구야? 이랬더니 걔가 기절을 하려는 거예요. 애들이 와 누구 엄마 오셨다 이러면서 막 박수 치고 그래서 걔가 깜짝 놀래 가방이 찾아가지고 단어를 주는 여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단어 가져와라 뭐 프린트물 가져와라 즉각적으로 선생님 학교에 갈까 네가 갖다 줄래 그래서 단어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뭐 대부분 또 남학생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단어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빌고 빌어서 학교까지 찾아가고 10,000원 주고 난리를 쳐서 매번 하는 단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 얘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뭐가 들어가야 되는 단어냐? 외부 지문이에요. 외부 지문에 어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외부 지문을 순서 삽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부 지문 A와 B, A에 뭐 들어가야 되느냐를 묻는다는 말은 이 지문을 정확하게 다 이해해야 되고 여기에 적절한 단어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애가 할 수 있냐? 근데 애플리케이션이었거든요. 답은 앱 알죠? 앱에 관한 문제예요. 앱에 관한 이야기고 애플리케이션은 교과서 2과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뭐 막상 교과서 2과에 애플리케이션이 나왔던들 그 많은 단어를 머릿속에 다 들고 있으면서 뭐 잘 치는 친구도 있지만 못 치는 친구도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 이제 얘도 요약문이죠. 완전 동일하고 요약문이었고